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 제주 NI학회 미디어 교육 강사 정재은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된 건 아닐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감염시키는 건 아닐까?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몇 명이 감염되었을까? 어디가 감염 장소이지? 혹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잠재우는 건 SNS상에 떠도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겠죠. 혹시 여러분은 솔깃한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미디어 활동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런 시기에 나온 가짜뉴스, 인포데믹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혼돈의 시대, 미디어 활동에 책임있는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맞추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 아프리카의 인육통조림 판매라는 신문에 실린 이 기사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사진은요, 2012년 영국에서 있던 한 이벤트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 모양의 콩으로 만든 고기였습니다. 페이스북에 떠도는 사진을 가지고 이런 가짜 정보 뉴스를 만들었겠죠. 왜요? 글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아마 흥미와 많은 클릭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다른 여권 사진, 한국공항서 출국 금지된 중국 여성들. 이 뉴스는 진실일까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이 뉴스는 서울신문과 뉴컷뉴스에서 인터넷용으로 나온 뉴스이지만 가짜 뉴스입니다. 언론사도 거짓 정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려다 속은 것입니다. 이 뉴스를 진실이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초록색 창에 이미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뉴스 나오는데요? 뉴스가 나오지만 하물며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이지만 이 뉴스는 거짓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 떠도는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달린 해시태그의 글을 보고 그대로 뉴스로 생산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요, 실제로 강남으로 성형 관광은 왔지만 성형 수술 후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면세점에 갔다가 상품 설명을 듣고 있는 사진을 바로 가짜뉴스로 악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짜뉴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가짜뉴스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고요. 작성 주체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짜뉴스를 손쉽게 생산하게 된 배경에는 언론 매체의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의 대중매체나 언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보를 주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방향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도 증가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인 SNS를 통해서 내가 뉴스를 직접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통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 영상 뉴스를 접한 언론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자연재해인 태풍이 왔을 때, 천재지변이 왔을 때 그 현장에 있다면 기자가 나와서 취재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핸드폰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그게 더 실시간 뉴스로서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시민이 제공한 영상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언론 매체의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뉴스가 손쉬운 돈벌이가 된 것에도 있습니다. 개인 방송 플랫폼의 증가로 누구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진짜 뉴스가 앞부분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붙이는 유튜버의 생각이 담긴 뉴스를 우리는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앞에 시작했던 부분은 사실이나 뒤에 유튜버의 감정이 개입된다든지 하면서 이것이 거짓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자극적인 뉴스들을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구독하고 하면서 그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 접속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유입된 이용자를 통해 구글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형식 때문에 가짜뉴스가 손쉬운 돈벌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뉴스의 개인화와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뉴스 독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새롭고 자극적이며 흔하게 접하지 못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더 극단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통적인 언론사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마치 조사해서 취재한 것처럼 바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해서 피터링 되어서 내 관심사만 계속 주어진 정보들을 받다 보니 이것에 관해서 더 개인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주얼 리터러시, 즉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망이 스마트 기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인 이유는 익명이기 때문이고요. 그 뒤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허위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좌절과 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 대구의 간장게장집에서 폐업 위기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원인은 그 음식점을 방문한 유튜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이 간장 맛집은 블로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유튜버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날 이 유튜버가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과정에서 밥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실시간으로 그 밥알을 촬영하면서 이 음식점은 아무래도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사가 10초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요. 전화로도 연락해서 그 사장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유튜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튜버는 단지 죄송합니다는 사과의 글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이 음식점 사장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국 폐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업하기에 앞서 자기의 억울한 사항을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점 사장님은 억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먹던 숟가락에 밥풀이 묻어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건대 절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음식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두려움을 표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가짜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제2의 팬데믹이라 불리는 인포데믹으로 인한 사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낸 이미지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행정부에서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로요. 미래재난 이슈 제15호에 실려있는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현안을 마련하고자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죠? 먼저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은 지금 코로나19를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병 질병이 최고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포데믹이란 바로 정보와 전염병이라는 영어 단어를 합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포데믹은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인포데믹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상위에 두고요. 그 하위 분류로는 가짜 뉴스,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해학적 소문, 무서운 괴담, 정치적 선동, 그리고 고의든 타의든 오정보, 잘못된 정보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협하고 혐오 사건을 유발하는 인포데믹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코로나19의 치료 목적으로 소독용 알코올을 마셨다가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명 이상이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독용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는 가짜 소문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5G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지국 철탑에 불을 지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입원 환자의 장기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돌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입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소문에 경기도 한 교회에서는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 들어오는 신도들을 향해 분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46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시아인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루머에 지나가던 중국계 동양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나오면서 인포데믹에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자체는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생기면서 오히려 속담이든 괴담이든 내가 살 수 있다면 하면서 인포데믹의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주얼 리터러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이미지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버블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공간에, 좁은 공간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작은 공간에 갇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걸러진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힌 피터 버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 보실까요? 지금 화면에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두 컷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BBC 뉴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런 출처가 없는 건데요. 과연 둘 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BC 로고가 없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사진은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한 영상에서 따온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딥페이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얼굴 매칭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한 영상에 또 다른 영상을 합성해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포데믹을 얘기하면서 딥페이크를 얘기하냐고요? 이제 가짜뉴스도 진화합니다. 무엇을 통해? 인공지능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말했던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미지를 해석해보고 정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위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각종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신종 감염병 유입이나 원전 방사능 누출 등의 인포데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너무 많은 허위 정보에 둘러싸여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BBC 뉴스 코리아에서 제공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째,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입니다. 과연 이 정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둘째, 출처를 확인하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언론사인지,
그리고 누가 이런 걸 어디에서 왜 만들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셋째, 가짜일 수 있는지 의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마라입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카더라? 이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라는 걸로 야 이게 뉴스에 나왔네 하고 바로 내가 공유하지 않는지, 공유하기 전에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뉴스 하나가 전부 다 거짓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적절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내보내는 거죠. 왜? 그래야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을 문장별 또는 문단별로 나누어서 이것이 진짜일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적인 게시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히 유튜버 등의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스스로 흥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한지를 한 번 더 보고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일곱 번째, 동의한다고 공유하지 마라입니다. 내 생각과 이 뉴스가 같다고 이것이 무조건 사실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심하지 않고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이 미디어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혼돈의 시대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디어를 활용하자는 주제로 패들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었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디어를 활용하자는 주제로 제가 패들릭에 이 폼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 미션을 활동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저와 수업한 것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해 입은 인포데믹 가짜뉴스를 검색하고 팩트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과정들을 한 번 더 간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포데믹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서술해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역시나 코로나19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면서 건강하게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